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7일 오전 11시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최고로 안하무인인 잔인한 독재자가 있다면 랭킹 1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푸틴이 이스라엘 총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인구 한 800만입니다. 러시아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 수로는 미국보다도 더 많아요. 그런데 푸틴이 이스라엘 총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아주 그걸 너그럽게 받아들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저간의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히틀러는 유대인 혈통이라는 자국 외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푸틴은 어제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갇혀있는 민간인을 어떻게 하면 인도적으로 구조할 것이냐 하는 주제로 통화를 했고, 이때 푸틴은 최근 논란이 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베네트 총리가 푸틴의 사과를 받아들였으며 유대인에 대한 태도와 홀로코스트, 즉 유대인 학살이죠, 에 대한 기억을 명확히 해준 데 대해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했습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여 가지고 용서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러시아 정부가 공개한 두 정상 간의 통화에는 푸틴 대통령이 사과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크렘린 홈페이지를 통해서 푸틴과 베네트는 우호적 러시아 이스라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 지도자들 사이의 유익한 접촉을 유지하는 데 상호 관심을 표명했다.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상세한 의견 교환을 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만 발표하고 다른 쪽은 그 발표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지난 1일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탈리아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좀 실언을 했습니다. 방송 기자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인인데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가 침략의 명분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히틀러도 유대인 혈통이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대인인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발칵하고 세계의 유대인 조직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그런 거짓말은 유대인을 겨냥하여 저질러진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의 책임을 유대인에게 돌리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홀로코스트를 들먹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히틀러의 아버지가 사생아인데 그 할머니가 유대인과 뭐뭘 해가지고 사생아를 낳았다는 그런 루머가 있었는데 아무리 확인을 해도 그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히틀러 몸속에 유대인 피가 흐르고 있다는 증거는 없어요. 있었다면 벌써 발표가 되었고 공인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들고 일어나는 것은 러시아의 아주 전통적인 반유대주의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아주 비겁한 겁니다. 지금 러시아는 젤렌스키 정부가 나치 정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치를 타도하기 위해서 지금 일종의 해방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을 속여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 욕을 했다가 이스라엘 정부에 딱 걸린 거죠. 이스라엘 정부는 세계 유대인 1,400만 명을 대표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도 받아내지 못한 사과를 어떻게 이스라엘이 받아냈을까요? 아니, 푸틴이 갑자기 막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착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푸틴이 무시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힘, 무시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푸틴을 겁먹게 만들 수 있는 러시아의 힘이 있다는 거죠. 그 힘이 뭘까요? 첫째는 이스라엘은 푸틴과 러시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 모사드란 정보기관, 그리고 세계 유대인 조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핵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핵폭탄 한 400개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젤리코 3는 이 사정거리가 6,000km를 넘습니다. 즉 러시아의 모스크바 등 중심부를 그 사정권 안에 딱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러시아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사드란 정보기관은 일종의 암살단입니다. 공인된 암살단입니다. 다만 모사드는 외국 정상은 암살하지 않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도 두렵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정보기관이라는 비수를 하나 갖고 있다. 그리고 세계 유대인 조직은 한번 이런 라브로프의 망언 같은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그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언론을 동원하는 것, 또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의 금융 조직을 동원하는 것, 암살단에 돈 대주는 것, 수단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지도부와 이 국민들이 특공대 정신, 자주국방 의지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푸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힘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고 과거에도 이걸 많이 써먹었다 이겁니다. 모사드가 그동안에 세계적으로 이 저지른 암살이 아마 수백 건 될 겁니다. 암살을 하다가 그 모사드 요원이 붙잡혀 가지고 겨우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본국으로 데리고 오고 그 뒤에 또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생존을 위해서는 다시는 유대인 학살 같은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 이스라엘 앞에서 결국 푸틴도 굴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할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국가 지도부나 국민들이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해가지고 저 남태평양에 있는 무슨 통가 같은 나라처럼 살면서 국방은 잊어버리고 사소한데 목숨 거는 그런 치사한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짜증나니까 이 국민들이 행복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UN 산하기구에서 조사한 세계 한 150개국 대상의 행복도 조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놀라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에서 9번째로 행복한 사람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등수가 한 40등으로 푹 떨어져요. 자주국방하는 이스라엘은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주국방을 피하고 웰빙에 집착하려고 하는 한국 사람은 불행감을 느낀다. 좋은 인생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이니까 푸틴의 사과를 받아낼 수 있었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감사합니다.